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딱 5가지 이런 직업만 피해도 매출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분 카페 창업 도우미 이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카페 창업으로 그만 망합시다. 오늘은 제가 카페 창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카페 창업에서 직원만 잘 뽑아도 사업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똘똘한 직원들이 있죠. 반면에 이 직원 한 명을 잘못 뽑아서 정말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허다하게 있어요. 직원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죠.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장사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알바가 됐든 직원이 됐든지 이런 직원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최악의 알바생 탑5의 타입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초보 사장님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직원을 뽑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카페 알바나 직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카페에 합격을 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뽑은 최악의 알바생 탑5,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대답을 잘 안 하는 직원입니다. 벌써 힘드네요. 사장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교육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물어보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할 때도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끔 소심하거나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대답을 아예 안 하는 형식이 아니라 말을 좀 얼버무리거나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마음씨가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장님들이라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손님한테 주문을 받거나 손님 응대를 할 때 손님한테 마저 그렇게 행동한다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손님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소극적일 수 있고요. 낯을 많이 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월급을 받고 맡은 역할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업장에 피해를 주게 돼요. 만약 직원을 뽑으시거나 카페에 지원하시는 알바분들이라면 자신 있고 분명한 말투와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가 어두운 직원이에요. 카페도 사장이든 다른 직원들이든 사람이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인상이 좀 어둡고 분위기 자체가 좀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정말 배로 힘들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직원이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있게 되면은요, 알게 모르게 손님들한테도 이런 분위기가 전부 전달이 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뭐 손님 입장에서는 좋은 느낌을 받지는 않겠죠. 억지로 밝은 모습을 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니, 솔직히 일하는 순간만큼은 조금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님을 맞이하고 같이 일할 때만큼은 어둡고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본인이 체크를 하셔서 컨트롤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혹시나 본인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고치거나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일하는 순간만큼은요. 분위기가 좋은 매장은 힘이 들어도요,
쉽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쉽게 이겨낼 수가 있고 서로 또 힘이 되어 주기도 해서 일하는 시간 자체가 훨씬 덜 힘들고 또 즐거워져요. 사실 조금 재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뭐 당연히 손님들한테도 좋은 느낌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눅 들어 있거나 분위기가 어두운 직원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각하는 직원이에요. 이건 뭐 설명할 가치도 없겠죠. 일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 친구가 제가 왜 지각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저 5분밖에 안 늦었어요. 저는 그날 그 친구 바로 잘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카페라도요, 사장은 월급을 본인의 수익을 포기하면서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어떤 사장도 지각하는 직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1분이 됐건 10초가 됐건요. 같이 일하는 뭐 다른 직원들도 그 어떤 직원이나 알바생이 지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 이런 모습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매장에서 어떤 것들을 쉽게 뭐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세 번째는 지각하는 직원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요, 용모가 깔끔하지 못한 직원이에요. 이 카페 메뉴 특성과 또 분위기상 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들이 기본입니다. 매장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하다라고 하더라도 사장부터 직원까지 일하는 사람과 응대하는 사람의 용모가 깔끔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 매장에서 좋은 느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특히나 알바나 직원이 깔끔하지 않은 모습으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한다면 손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일전에는 알바생이 머리가 너무 떡져 있는 상태로 출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어제 바쁜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물어봤겠니?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장도 사람인데, 야, 너 머리 안 감고 왔지? 뭐 이런 말 못합니다. 참 난감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전 매장 출근 매뉴얼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정을 했어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한 상태에서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을 적고요. 그 상세 내용에 슬리퍼는 안 된다, 또는 위생상 지저분하면 안 된다, 뭐 손톱 발톱 뭐 이런 거, 발톱은 빼고 뭐 손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자 직원의 경우에는 완전한 생얼로 출근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추리닝 입고 출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넣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참 너무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되었든 카페는 손님을 응대하고 마주해야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밝고 좋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장사를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타이트하다라고,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사장 입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손님을 응대하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게으른 직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게으르냐면 꼭 하나하나 시켜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뭐 물론 모르거나 어렵고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하나부터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까지도 꼭 말로 하라고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빈둥빈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저는 뭐 누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매장 오픈을 담당해서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을 오픈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제가 한 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오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좀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침에 바빴었냐, 손님이 갑자기 몰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그런 경우는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뭐 좀 시덥지 않은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화를 내거나 이러기보다는 매장에 있는 CCTV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니까 오픈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 뭐 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속 터지죠. 이런 뜻에서의 뭐 게으른 직원이 제가 뽑은 마지막 탑5예요. 이런 친구들이 직원으로 들어온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대답을 잘 안 하는 직원. 두 번째는요, 분위기가 어두운 직원. 세 번째, 지각하는 직원. 네 번째는 용모가 깔끔하지 못한 직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게으른 직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딱 5가지, 이런 직원만 피해도 매출 무조건 올라갑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참 사장의 입장도 있고 직원의 입장도 분명히 있죠.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하고 맞춰 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조금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게 또 사업이고 장사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직원들 덕분에 매장이 성장을 하고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카페 사장님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부디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 같은 직원 만나시길 응원하고요. 카페의 직원이나 알바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해서 면접 보거나 일할 때 적용을 하시게 되면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